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죠. 네, 그렇습니다. 녹음 아침에 올리시잖아요. 예. 올리실 때쯤이면은 한두 시간 있다가 네. 제 아들이 생일을 맞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벌써 아들인 게 확인이 됐군요. 네, 아들인 거는 확인이 됐고 태어납니다. 예, 축하드립니다. 정상근 동지. 네. 정말 정상근 기자의 2세가 생기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름은 제가 한번 지어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됐습니다. 정동지 어때요? 정동지. 아, 정동지로. 그 애기 인생에 먹구름을 끼게 할 수 없어서. 정혁명 어때? 정혁명. 네, 차라리 정반란으로 지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정동지에게 큰 경사가 났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태어나는 아이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쓰임 받기를 바라지 않죠? 네, 그냥 지어놔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또 대한민국의 경사이자 인천광역시의 경사이자 장기동의 경사, 우리 정상근 동지의 2세가 오늘 탄신하는 날입니다. 너무나 함께 기뻐하는 마음 감출 수 없고요. 자, 그래요. 뭐 그런 축하는 또 축하대로 하고, 우리 정 동지의 브리핑을 또 안 들을 수 없습니다. 네, 먼저 그 TV조선 풍계리 오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방송을 들으시는 날 기준으로 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소위를 열었는데요. 이날 이 TV조선 풍계리 외신기자 1만 달러 보도가 심의에 올랐었어요. 예. 이전에 방심위가 직접 북한에 다녀온 기자나 매체에 물어보고 판단하기로 했다, 그런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예. 이렇게 뭐 물어보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냥 TV조선 의견만 들은 것 같아요. 그리고 결론은 법정 제재를 건의를 하기로 나왔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TV조선은 증인이 있다 이러면서 사실 보도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는 사실은 무슨 사실이야, 이거 가짜 뉴스야 라고 판명한 셈이군요. 네, 뭐 근데 이렇게 뭐 가짜 뉴스라고 완벽하게 판결을 내렸다, 그게 약간 좀 애매한데요. 예. TV조선 쪽에 좀 어이없는 해명이 있었고, 그리고 TV조선 쪽에 동조를 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들이 있었어요. 뭐 자유한국당 추천위원이겠죠, 뭐. 그렇습니다. 뭐 제가 알기로는 이 자유한국당 추천위원, 뭐 바른정당 추천위원, 이런 쪽에서 그렇게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어쨌든 이 다수의 의견이 법정 제재가 나와서, 이 법정 제재는 중징계거든요. 그래서 이게 방송을 제어가를 내릴 때 점수가 감점이 되는 그런 중징계예요. 예. 그래서 소위에서 이런 결론이 나왔으니 향후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걸 확정을 해야 되는데, 심의 다수 의견이 법정 제재여서 아마 그대로 갈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여권 추천 방심위원이 더 많으니까요, 아무래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결론은 그렇게 났는데, 결론이 나기까지의 과정이 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시끄러운 과정이었어요. 예. 일단 어제 이 TV조선에서 강상구 TV조선 정치부장이 참석을 해서 소명을 했는데요. 이 강상구 씨는 해당 보도가 오보가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계속해서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취재원을 어느 정도 공개를 했는데, TV조선의 취재원, 그러니까 북한이 1만 달러를 들어오는 외신들에게 요구를 했다라고 전해준 사람이 미국 기자 2명이라고 주장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 2명 중에 B 기자라는 사람이 북한의 특정 관계자가 별도의 현금, 그러니까 1만 달러를 요구했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고, 예. 또 둘 중에 A 기자라는 사람도 금액을 명시하진 않았는데 상당한 금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TV조선에 제보를 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 두 취재원은 과거에 미국 고위 관계자의 동선, 그리고 비공개 브리핑 내용을 TV조선에 제보를 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 덕에 다수의 단독 보도 결과물을 만들어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매우 신뢰할 수 있는 미국 언론 소속의 기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예. 그런데 TV조선의 취재원이라는 이 미국의 2명의 기자는 이번 풍계리 취재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거기를 만약에 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나름 신뢰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그 이제 뭐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로 볼 여지, 정황은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충분히 믿을 만한 그런 얘기일 것 같은데, 근데 일단 가지를 않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TV조선 보도에 대해서 국내 다수 언론들이 직접 북한을 방문한 기자를 취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아니 우리는 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없는데 뭐 이렇게 거기 간 기자들이 얘기를 해서 그렇죠. 이 TV조선의 주장은 오보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이 강상구 TV조선 부장이 뭐라고 했냐면 예. 국내 언론이 오보라는 근거로 든 이 CNN의 윌 리플리 기자는 1만 달러 요구에 대해서 단언해서 얘기할 만큼 자세히 알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북한 갔잖아요. 북한을 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신뢰를 할 수 있는 기자들은 그렇게 주장하면 믿는 거고, 거기를 직접 갔다 온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그걸 못 믿겠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상황인데, 예. 이게 만약에 이 CNN 기자가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 근데 이 SBS의 취재에 따르면 이 CNN 기자는 SBS에 그런 요구를 받은 적이 없다라고 단언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못 믿겠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말이죠. 북한의 간 기자한테 물어보는 게 훨씬 더 진실에 가깝고, 아울러 가지 않은 기자에게 물어보고 답을 들은 거라면 간 기자 또는 가는 기자한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팩트 체크 안 했고 안 간 기자한테 물어봤고, 그리고 간 기자라도 우리가 봤을 때 신뢰도가 떨어진다. 뭐 이런 필터링이 다 있어요. 아니 이런 데스크가 뭐하러 필요합니까? 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 전광삼, 박상수 뭐 이런 보수야당 쪽 추천 심의위원들이 오보라고 단언할 수 없다, 법정 제재를 하면 언론의 재갈을 물리는 거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참. 그러면서 이 기사에서 취재원을 밝힌다면 북한 측 인사가 죽을 수도 있다, 뭐 이렇게 막 얘기를 했는데, 아니 취재원이 미국 기자라는데 뭔 개소리를 하는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설령 그렇게 뭐 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그러니까 신뢰할 만한 취재원에게 들었다는 것이 사실이라고 해도 김영 PD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단정적으로 보도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진짜 그런 제보가 있더라도 우선 그 사람 제보 내용에 대해서 팩트 체크를 하고 또 간 사람 또는 갈 사람에게 물어봐서 나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다라는 반대 증언까지 고루 실어주는 것. 이래야 기사가 완결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야 또 데스크가 할 일이 또 그거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안 했던 거죠. 그러니까 TV조선이 그날 보도에서 했던 워딩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방문 비용으로 우리 돈 1,100만 원 정도인 1인당 1만 달러도 요구했습니다. 이렇게 단정해서 보도를 했어요. 예. 네, 근데 이렇게 단정해서 보도를 해놓고 오보가 아니라고 뻗대면 이게 곤란하죠. 게다가 또 간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데 간 사람만은 못 믿겠고 나는 우리 쪽에 얘기해준 사람을 믿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완전 곤란한 거죠. 아, 그 강상구 씨가 MBN 출신일 거예요. 네. 뭐 나름대로 MBN에서 에이스로 통했던 인물인데 TV조선 가서 물들었는지 아니면은 뭐 원래 그런 사람이었는지 뭐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처구니가 없네요. 뭐 물론 징계를 피하려고 뭐 대단한 말들을 꺼냈을 수도 있겠지만은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진실대로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언론인의 마지막 양심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이상하고 의아한 게 있었는데, 이게 PD저널 보도에 나온 내용인데, 예. 이 보도를 엄성섭 기자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강상구 본부장이 이 기사를 취재하고 기사를 쓴 사람이 엄성섭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뭐야 그건.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취재를 해서 엄성섭 씨가 리포트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랬다는 얘기인데 보통 그런 일이 없죠. 아니 그런 일이 종종 있긴 해요.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기자가 2개, 3개 이제 취재해 오면은 2번, 3번 그 목소리가 나갈 수 없어서 뭐 대신 누가 읽는다든지 대독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합니다만은, 근데 이 사안 같은 경우 그렇게 대독시킬 여지가 있을까요? 없죠. 이게 단독 기사인데다가 가장 머릿 기사였어요. 그러면은 이 기사를 취재한 사람이 리포트를 하는 게 그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예. 엄성석 기자가 취재도 하지 않은 거를 엄성석 기자가 리포트를 했다라는 게 좀 의아한
일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또 어쨌든 뭐 이렇게 뭐 뻗대면서 지금 TV조선이 반성도 없이 계속 이렇게 뻗대고 있는데 좀 한심해서 이 얘기를 좀 전해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지게받기 싫어가지고 뭐 온갖 논리를 다 끌어모은 모양인데 참 슬픕니다. 이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아 밑바닥을 보였는데 이 정도였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함으로써 아 참. 아니 그 엄성섭 기자도 MBN 출신 아닙니까? 네, MBN 출신입니다. 네, 그래요. 참 TV조선 가서 이 MBN 출신들이 큰 웃음을 자아내게 만드네요. 예, 알겠습니다. 소식도 있습니까? 네, 뭐 TV조선의 황당한 보도를 하나 더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20일 저녁에 제가 TV조선 저녁 메인 뉴스를 오랜만에 보다가 이 리포트를 보고 진짜 깜짝 놀랐는데 예, 예, 예. 이 리포트의 제목이 뭐였냐면 김정은 날 제거한다고? 폼페이오 그렇게 하고 싶다 살벌 농담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네. 이 내용이 뭐냐면 폼페이오 장관을 처음 만난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 정보기관이 날 죽이려 하지 않았냐 사과를 요구한다라고 했고 예. 이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죽이고 싶다, 뭐 이렇게 응수를 했다라는 거죠. 대화 내용이 실제로 굉장히 살벌했던 건데 이게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해 7월에 CIA 국장으로 재직을 할 때 김정은 위원장을 두고 미국 정부의 관점에서 중요한 일은 핵개발 능력과 핵개발 의도가 있는 인물을 떼어놓는 것,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었대요. 예, 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이 그 사실을 알고 사과를 하라고 했다는 거고, 그러면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냐라고 물었다는 건데, 예, 예. 폼페이오 장관이 뭐 여전히 그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서로의 배포를 확인한 두 사람이 뭐 웃음을 터뜨리면서 농담을 마무리했다 뭐 그런 것인데, 그리고 나서 이 김정은 위원장이 폼페이오가 재방북을 했을 때, 그러니까 2차 방북 때, 1차 때는 굳은 표정으로 맞았던 것과는 달리 2차 때는 웃으며 맞았고, 또 내 배짱과 이렇게 맞는 사람은 처음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대화 내용이 참 살벌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 뉴스를 소개한 이 신동욱 앵커도 농담이라고 하기에는 좀 지나친, 어쩌면 살벌한 얘기가 오갔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예. 이 TV조선 보도에 따르면 이 보도가 미국의 베너티 페어라는 곳에서 나온 보도예요. 그래서 제가 그 내용이 궁금해서 이 베너티 페어라는 매체를 들어가서 봤는데, 이 매체가 뭐 하는 매체냐면은 연예 패션 잡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연예계 소식, 뭐 할리우드 소식 이런 것들을 주로 전하는데, 종종 이제 정치 기사도 쓰는 모양입니다. 근데 조금 약간 좀 뒷얘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일요 시사 같은 분위기, 그런 분위기의 기사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 기사들이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취재원 자체가 잘 드러나지 않고 그냥 뭔가 가십거리, 막 뒷얘기 이런 식의 보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사를 봤는데 이 TV조선이 인용한 베너티 페어라는 곳의 기사 제목은 난 볼턴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마이크 폼페이오는 어떻게 트럼프 김정은 정상회담에서 승리했나, 뭐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여기에 그 TV조선이 인용한 농담의 문제의 대목이 나오는데, 이거를 제 짧은 영어로 이제 보니까 네. 폼페이오 측근에 따르면 폼페이오가 4월에 김정은을 처음 만났을 때 김정은이 폼페이오에게 이전에 북한 주민들이 김정은이 사라져보길 바란다는 식으로 말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폼페이오가 이제 여기서 주저하지 않고 여전히 당신을 죽이길 원한다, 뭐 이런 농담을 했다.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크게 웃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농담이에요. 이게 사실이라고 해도.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인지도 이게 불명확하죠. 왜냐면은 익명의 취재원을 바탕으로 가십거리를 이제 취재하는 매체에서 낸 거니까요. 예. 어제 조선일보도 이 보도를 냈는데 조선일보조차도 폼페이오 난 여전히 당신을 죽이려 한다 농담하자 김정은 폭소, 뭐 이런 제목을 뽑았어요. 아, 이건 또 슬쩍 그 농담인 걸로. 네, 농담인 걸로 이렇게 해놨는데, 근데 이거를 갖다가 이 전날 TV조선에서 막 살벌 농담 막 이러면서 김정은이 사과를 요구했다, 뭐 농담이라고 하기엔 지나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물론 이제 TV조선 뭐 나름의 판단에서야 이건 뭐 농담으로 보기엔 좀 그런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은 이제 남북미가 서로 굉장히 조심하는 국면 아닙니까? 그렇죠.
뭐하러 이런 주석을 붙여가면서 북미 간에 뭐 살벌한 대화가 오갔다는 식으로 말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의겸 대변인이 뭐 조선 미디어 그룹에 잡은 발목을 놓아주길 바란다 뭐 이런 논평을 했었었는데 예. TV조선이 좀 조심을 하고 좀 상식적으로 좀 보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뭐 더 말해 뭐 하겠습니까? 조선일보는 옛날에 자기들한테 그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거면은 이 농담 섞인 황색 언론 보도도 여과 없이 인용을 합니다. 뭐 이를테면은 뭐 예전에 그 클린턴 대통령이 힐러리한테 얻어맞아 가지고 얼굴에 큰 상처가 났다. 이거 저 가짜 보도거든요. 이걸 또 그냥 외신면에서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런 조선일보입니다. 영어가 짧은 건지 아니면은 뭐 국민들이 잘 모를 테니까 우리가 이 외신 보도라는 구실로 이렇게 보도하면은 그냥 믿겠지 하는 마음에서 한 건지는 알 수 없으나 하여간 조선일보 보도는요 이상하다 싶으면은 의심하고요 다른 언론이 이에 대해서 팩트 체크할 때 그것까지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조선일보 보도라고 해서 액면 그대로 믿으면 바보가 되기 십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말 이랬던 조선일보 계열들이 국민들이 막 집회를 하고 이제 촛불을 들고 나오면은 괴담에 휘둘린다 뭐 이런 얘기들을 했었죠. 개소리를 하죠. 지들이나 잘하면 되는데 말이죠. 그러게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님 이제 다음 시간에는 애 있는 아빠 정상근 기자로 인사드리게 되겠네요. 네, 뒤에서 아기가 울더라도 아이고 그래요. 우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드님 성함 정동지 좋죠? 아니요. 싫어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